안녕하세요. 젤리로그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일전에 편평사마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혹시 실비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비 처리를 한 썰, 그리고 우리가 꼭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그리고 실비 처리했을 때 어떤 서류, 뭐가 필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얼굴에 있는 듀오덤은 한 개를 빼고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제거를 했을 때 보이는 딱지 같은 거는 연고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에 있는 듀오덤은 아직도 다 붙이고 있는데요. 혹시 샤워를 하다가 제가 상처를 또 낼 수도 있고 또 목 뒤에도 제가 사마귀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목 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고를 바르기가 어렵겠죠. 보이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최대한 듀오덤을 계속 붙여서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실비 처리를 받았던 내용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전에 목, 얼굴을 따로따로 받았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병원 갔을 때 하루에 목, 얼굴을 다 같이 받으면 두 번 갈 필요도 없고 정말 편했겠죠. 하지만 저는 왜 그랬을까요? 병원마다 상이하게 다를 순 있지만 제가 간 병원에서는 그날 하루 실비 처리 영수증으로 최대한 끊어줄 수 있는 금액이 27만 5천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날 하루에 얼굴과 목을 다 받았더라면 저는 당연히 이만큼 얼굴, 목에 돈을 지불을 했는데도 27만 5천 원밖에 못 받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럼 당연히 영수증도 2회로 이렇게 끊어질 거고 27만 5천 원, 27만 5천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첫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약도 받았었는데요.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연고 다 해서 한 2만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당연히 약국에서 내가 2만 얼마 냈던 금액도 실비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약국에서 했었던 영수증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2008년 이전 실비만 받을 수 있다. 2009년 이전 실비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 틀린 말입니다. 저는 2009년에 가입한 실비니까요. 인터넷에 있는 말대로 하면 저는 2009년 이전에,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해보시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내 이메일로 보내줘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메일을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딱 눌렀을 때 이만큼 방대한 자료에 먼저 기겁을 하실 텐데요. 전혀 놀라지 마세요.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고 내가 오늘 필요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검색하면 될까요? 사마귀, 점, 여드름, 일상생활, 비보험, 통원치료 등등 우리가 필요한 거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 보험에서 보여지는 약관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실비보험 청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보고 가실게요. 보셨나요? 제 약관을 살펴보면 일단 사마귀라는 글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먼저 사마귀라는 글자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사마귀라는 글자가 있으면 내 실비보험은 사마귀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겠죠. 만약에 사마귀라는 글자가 저처럼 없으시면 여기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이 사마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병원 찾기입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실비 처리할 수 있는 서류를 떼줘야만 우리는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제가 받았던 서류 이미지 한번 보고 오실게요. 건강보험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죠. 이 건강보험이라는 말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과를 알아볼 때 뭐 전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제가 이 사마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실비 처리할 수 있게 혹시 서류를 떼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먼저 여부를 안 뒤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하겠죠. 많은 병원에서 실비 처리 영수증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저도 왜 병원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해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초에 너 이거 못 받을 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실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받았을 때 질병 코드는 B07 바이러스 사마귀입니다. 바이러스 사마귀 듣기만 해도 뭔가 되게 커 보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뭔가 바이러스 하니까 굉장히 큰 병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약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질환은 우리는 지급해주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평사마귀는 그냥 내버려두면 얼굴부터 전신까지 퍼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피부 질환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만 하고 우리는 이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우리는 큰 지장이 있어 라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험 심사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끊임없이 폭풍 질문을 할 거예요. 너 이거 미용 목적 아니야? 너 이거 미용 목적일걸? 너가 잘 알아봐. 너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가 한 이 CO2 레이저라는 거는 점, 비립종, 한관종 이런 것도 뺄 수 있는 그냥 미용 목적의 레이저라고. 그런데 너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모두 제가 들었던 실제 통화 내용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럴 때 저희는 아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하면 말짱 꽝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마귀는 이렇게 없애야만 하고 이게 사마귀의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서 얼굴이 간지럽고 계속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꼭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요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봐라,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나는 이거 치료 목적으로 진행을 한 거다 라고 꼭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마귀 치료를 받기 한 2주 전쯤에 동네 피부과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피부 증상은 이 볼 쪽이 붉게 달아올랐었고 그리고 간지러웠고요. 그리고 일단 겉에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부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었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심사 담당자한테 한번 어필을 해봤어요. 나 그 이전에 접촉성 피부염으로 타 병원에 갔었었는데 먹는 약, 바르는 약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이 사마귀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사마귀 치료를 나는 치료 목적으로 받았던 거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 사마귀 치료 받기 전에 꼭 피부과를 가서 뭐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진단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저한테 너 그럼 일전에 피부과 갔다 왔던 거 나한테 서류로 제출해라고 했었겠죠.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도 전혀 없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평사마귀 다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용 목적 아니죠. 얼굴에 다 퍼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미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바이러스 사마귀입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요. 또 보험 담당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 너 이거 레이저 비보험이네?
아무리 건강보험으로 제가 뗐다고 하더라도 이 레이저는 비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 이거 비보험이어서 나는 못 줘. 비보험은 원래 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으면 아, 이거 비보험은 못 받는 건가? 하실 수 있겠죠? 그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보험 약관을 한번 보세요. 보험 약관에는 비급여도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 담당자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모든 거는 약관을 따르면 됩니다. 명시되어 있는 약관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약관을 읽어봤는데 비급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담당자분은 보험 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병원 가서 약도 타고 진료도 보고 했을 때 그걸 실비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약 중에서는 급여가 되는 약도 있지만 또 비급여인 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비 처리를 했을 때 이 약은 급여니까 내가 너한테 보장을 해주고 이 약은 비급여니까 내가 너한테 보장을 못 해줘. 이런 게 있었나요? 당연히 비급여도 우리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제가 했던 병원처럼 하루에 정해진 금액이 또 있는 병원도 있겠죠. 요거는 제가 다른 병원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했던 병원 예로 들자면 2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마귀 치료는 당연히 27만 5천 원을 넘겠죠. 그러면 꼭 하루에 그거를 다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틀, 3일에 걸쳐서 한번 받아보세요. 그랬을 때 저희는 2번, 3번 이렇게 따로따로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쳤을 때 금액을 저희는 받을 수 있겠죠? 어떠세요? 내용이 굉장히 길고 또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죠.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 너무 많은 자료에 당황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마귀는 실비보험이 된다. 어떤 사람은 사마귀는 실비보험이 안 된다. 또 몇 년도 이전에 한 것만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그 담당자분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또 챙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편편사마귀는 재발도 굉장히 작고 냅뒀을 때 얼굴 그리고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몇 개 없을 때 빨리 가서 꼭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 로드샵 같은 데에서 화장품 테스트한다고 많이 찍어서 바르잖아요. 요새는 일회용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일회용도 한 번 찍어서 그냥 톡톡톡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찍어서 톡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져서 나왔을 때 또 다시 톡톡톡 해서 바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겠죠. 또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로드샵에서 편평사마귀를 많이 옮아온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일회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퍼프로 우리 다 같이 바르고 아니면 친구 거 이렇게 잠깐 해서 바르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내가 지금 편평사마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써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래 없었는데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옮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화장품 퍼프 아니면 이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돌려 쓰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생각보다 이 자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올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